트럼프 집권한 지 100일 만에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라는 사실이 발표가 됐어요. 경기가 꺾였잖아요. 후퇴했잖아요. 만약에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가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일 먼저 주식시장이 무너져요. 현재 증시 상황, 2018년 트럼프 일기 증시 폭락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은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기 때는 관세 전쟁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2기 때는 공격적이고 포괄적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게 어쩌면 금융위기의 내관이 돼서 금융위기를 터뜨릴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금융위기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다 내관을 터뜨렸으니까 당연히 이게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 경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대공황급의 금융위기가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앞으로의 미국과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트럼프 집권한 지 100일 만에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라는 사실이 발표가 됐어요. 경기가 꺾였잖아요. 후퇴했잖아요. 만약에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가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이상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일 먼저 주식시장이 무너져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거품도 좀 심한 편이고, 그 상업용 부동산의 부채 비율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그 다음에 무너져요. 그 다음에는 주거용 부동산에도 타격을 줘요.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미국 연준이 물론 그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 온갖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금융위기를 차단하더라도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과도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서 차단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는 급성질환이에요. 위험하지만 단기간에 치료낼 수 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만성질환이고 훨씬 위험해요. 그리고 이걸 치료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고통, 비용,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미국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만큼 위험해요. 그리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요. 기준금리가 5% 넘어갔을 때 난리를 쳤잖아요. 큰일 났다. 이대로는 못 산다는 얘기들이 사방에서 나왔는데 기준금리가 21.5%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타격이 심할지.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만큼 무서운 경제 질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도 금융위기가 지금 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빨리 터져야 돼. 여기에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먼저 트리거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예금 인출 사태, 아니면 금융상품의 환매 사태, 이런 것들이 터져요. 이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은 이게 없었어요. 대신 관세전쟁이 그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대공황 때처럼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강화됐으니까 더 세계 교역은 급감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사람의 질병보다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금방 다른 나라로 전염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차단해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지금 1,430원대에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그래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1,430원대가 금융위기 진행되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들, 또 국제 금융자본들도 다 한국으로 와요. 왜냐하면 환율이 143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환차익이 무려 43%예요. 환차익이 43%인데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인 신용 파괴의 원리를 차단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는 차단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생산, 고용, 투자 이런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구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 정책 수단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2년이 닿으면 그 코치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현직에서 벗어난 지 오래돼서 그 2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후퇴할 때 우리나라가 전진하면 격차가 커져요. 우리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잖아요. 우리 4만 달러 갈 때 다른 나라 뒤쳐져 봐요. 우리나라가 또 선두주자 될 수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주식 투자자는 어떻게 현금을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그 질문 받을 때마다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위기가 클수록 기회는 더 커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터지잖아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무너져요. 가격 폭락하잖아요. 그 폭락한 시점에서 살아날 때 투자해봐요.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1998년도 하반기에 투자한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금방 부자 됐어요. 주식 투자하신 분 중에서는 수익률이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은 큰 그 대형 금융회사를 일으킨 분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되도록이면 현금 보유비율을 많이 쌓아놓으셨다. 그 기회 꼭 잡으셔야 돼요. 특히 지금 손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손해보셨더라도 조만간 그 기회가 온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지금까지 봤던 손해를 다 감당하고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이 투자에 기재가 됐냐 그러니까 내게는 3개의 원칙이 있다. 첫째는 손해를 안 보는 것이다. 둘째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는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위험하잖아요. 금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터져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거의 종이 조각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손해가 커질 거 아니에요. 손해는 무조건 예방하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워런 버핏 지금 현금 보유비율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워런 버핏 제3의 원칙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한다.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2000년대에 나스닥 붕괴됐을 때 그 전에 IT주들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세요. 다른 투자자들이 다 워런 버핏 이제 시대는 끝났다 그랬어요. 나스닥 붕괴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역시 현인이다.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주식시장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만큼 모르잖아요. 국내에서는 웬만한 주식 투자자들은 대표에게 전화해서 당신 회사 사정을 좀 알고 싶다. 나 당신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만나줘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가능하나요? 안 되잖아요. 미국 주식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대가도 몰라요. 미국 사람만큼 몰라요. 미국의 전문 투자 기관만큼 몰라요. 그럼 미국 주식 투자는 위험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지나치게 높아요. 정부가 공격적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서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적정 환율은 9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5년 후에는 500원까지 떨어져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잖아요. 지난해에도 990억 달러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외환이 우리가 수요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990억 달러나.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걸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유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외국으로 나갔던 돈은 무조건 환차손 입어요. 다 돌아와야 돼. 그때 안 돌아와 봐요. 폭삭 망해요. 망해요. 장차 2, 3년 내에 우리 환율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1,000원대로 떨어진 적 많아요.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럼 환차손만 40%가 넘는다니까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는 지금은 위험해. 그리고 그 밖에 금 투자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특히 이 가상화폐 투자는 더더욱 위험해요. 그래서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들을 충분히 쌓아 놓으셨다가
이 금리가 지나간 다음에 성장률이 반등했더라, 플러스 성장을 하더라,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주식이 좀 올랐더라도 그때 투자하시면 큰 이익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